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들과 밀덕들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일본과 붙게 된다면 막상막하의 양상을 보이다 압도적인 육군력을 앞세운 한국이 결국 일본을 점령해버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중국과 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 거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3일이면 한반도는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는 천국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이들 말대로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으니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규멸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최근 영국의 한 밀리터리 연구단체에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다룬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은 3대 강국이라 불리는 한중일 세 국가 사이에서 외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0년 전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더니 현재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균형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 등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고 오랜 시간 충돌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마저 수출 규제와 같은 갈등을 보이는 등 대화보다는 힘으로 맞서려 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중국의 입장인데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자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만과 홍콩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 시간을 외부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희생자가 누가 될진 정확하지 않으나 최근 한국 문화를 끊임없이 침탈하려는 시도와 함께 항미원조 70주년 행사에서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을 침략이라 규정하는 등 유사시 한반도는 결코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약 한반도를 넘본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이 승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넘을 수 없는 체급차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가 고작고 1100만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중국의 인구는 공식 통계로만 14억이 넘으며 경제력 면에서도 한중의 격차는 1부에서 10 비율에 달하는데요.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한참을 앞서고 있는데 특히 해군의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제1함대가 개전 몇 시간 만에 서해 제해권 전체를 뺏길 정도로 중국 북해함대에 밀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어쩌다 충무공 같은 전략가가 재림하여 가까스로 북해함대를 막는다 쳐도 북한은 틀림없이 중국 편을 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끝도 없이 밀려들 지상군을 막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다만 여기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라는 것이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전쟁 때와 같은 인해 전술이 통할 리 없는 지금 시대에 중국이 지상전을 개시한다면 반드시 서울을 장악할 각오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개전 초기의 한국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다며 수도인 베이징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무려 15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어디서든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분량으로 말이 많은 중국군의 요격 체계가 정상 작동한다 쳐도 미국처럼 정밀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준은 못되기에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실수로 인해 미 해군 제7함대가 서해에 들어올 경우 중국이 거품을 물며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데 항모전단에 딸린 구축함들에는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이 쌓여 있으며 이 미사일에는 심지어 핵탄두로 탑재 가능하니 한국 비행장에서 떠오른 B-52기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쏘아대기 시작하면 참으로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S-400을 비롯한 요격체계나 제-20과 같은 기초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월남전과 같이 한국 공군의 일방적인 폭격을 구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은 중국의 멱살을 잡기엔 충분한 전력을 갖춘 셈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중국이라도 함부로 전면전을 개시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소위 군알못들은 한국의 땅덩어리만 보고 한국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 한국군의 전력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4위에 달하며 러시아군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군과 2, 3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전력상 우위는 기동전력이 아니라
포병 전력에 한한 것으로 기동 전력은 아직까지 K1과 같은 3세대 전차가 다수인 한국군보다 중국이 우세하지만 주력부대만 놓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한국군이 우위에 있다는 점, 주로 한국의 수비적인 전술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이 같은 차이는 실전에서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 육군 전력은 소문대로 강하냐는 것. 한국 전쟁부터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중월 전쟁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단한 활약을 한 전쟁은 한국 전쟁 전 인해 전술 이후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당장 중월 전쟁만 봐도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진 국지전에 불과하나 베트남은 일방적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의 콧대를 꺾으며 그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역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군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중국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세계 3위에 달하는 군대치고는 정작 신뢰할 만한 자료 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걸프전 이후 군 규모를 감축하고 정례화를 추구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항공모함 같은 기술은 구소련에서 그대로 따온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현대 무기들도 국산화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실전에서 정상 작동할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수준이죠. 한 예로 중국이 자랑하는 자주포의 경우 인터넷상에 꽤나 화제를 모았는데 웅장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동안 실사격 장면이 유출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앞뒤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주포의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의 취권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력을 보았다고 비꼬았고 일부는 탄약이 제대로 발사되기는 한다는 점에서 기술이 많이도 발전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포병 출신인 분들이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텐데요. 자주포 발사 시 조금이라도 반동이 있다면 초탄 발사 후 그 다음 탄을 발사할 시 거리 등을 전부 다시 계산해서 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결국 정확도를 생각한다면 분당 한 발을 발사할까 말까 한 수준이지만 중국 측은 이 자주포가 분단 10발을 쏠 수 있는 신무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여 소위 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문제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탱크를 비롯 대부분의 지상전 화기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2.5세대 전차로 평가받는 96식 전차가 1500대이며 3세대 전차인 99식은 그보다 적은 수준인데 평구뻥 스펙을 자주 내세우는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략 30% 축소하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면 중국군 규모치곤 지나치게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인 K1이 1024대에 그 개량형인 K1A1이 484대로 특히 중국의 99식은 러시아제 125mm 주포를 탑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통력에서 무지막 제약에 딸린다는 것으로 볼 때 한국군과 전력면에서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 때문에 현재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기동단은 놀랍게도 한국의 제7기동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량 발휘라면 모를까 적어도 1-1 대결에선 미국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군대와는 달리 방어 작전 자체를 안하고 100% 공격 작전에 몰빵할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외신들은 유럽의 3강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7군단 하나를 못 이기고 전시에 이스라엘 기갑군단 정도가 평시 한국군 7군단과 겨우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상전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인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의 육군 자체는 머릿수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군과 공급력에서의 체급 차이입니다. 한국 해군은 연안을 넘어선 작전에서 지원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육지상륙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싸워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해 함대를 괴멸시킨다 쳐도 중국 주력 함대인 동해함대와 남해함대가 북상할 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점, 또한 미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이 중국 공군을 막으려면 최소 전술기만 1000여 대 이상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군 측은 500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국제적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중국은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영원한 우방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이 자랑으로 여기는 해공 전력도 위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한 나라이며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